안녕하십니까.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교육 이미지 영상 분야 입문과정의 강의를 맡은 강사 김원중입니다.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본 강의는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되는데요. 그 중에서도 이미지 영상 분야, 그러니까 이미지와 영상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. 그래서 모든 강의는 입문부터 기본 심화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입문 과정의 강의는 총 5개의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강의가 오늘 강의가 되겠고요. 그래서 모든 과정마다 데이터 라벨러로서 가져야 하는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잘 수강하셔서 좋은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바로 입문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모든 자료는 복사 및 재배포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말씀드린 것처럼 입문 과정은 총 5개의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총 1장부터 5장까지 5개의 강의 중에 첫 번째 데이터 라벨러 직무 및 전망에 대한 내용을 오늘 강의에서 다루게 됩니다. 그래서 학습 목표 같이 살펴보시면 데이터 라벨러의 전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고요. 데이터 라벨러의 업무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.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실 수 있다 보니까 데이터 라벨러는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를 처음부터 알고 시작하는 것이 이 데이터 라벨링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본 강의가 다른 강의에 비해 비교적 짧을 수 있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까요.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가장 먼저 데이터 라벨러는 무엇인지 이것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죠. 데이터 라벨러는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개념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개념입니다. 데이터 정제 및 데이터 라벨링을 수행하는 사람을 저희가 데이터 라벨러라고 부르는데요. 그렇다면 데이터 라벨링은 무엇인가?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정보를 부착하는 활동 이렇게 되어 있죠. 저희가 앞서 이제 공통교육 과정에서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듣고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.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의 기계이거든요. 이 기계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 데이터도 우리가 보는 이미지, 우리가 보는 영상과 다르게 인공지능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거죠. 그게 이제 바로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작업을 의미하는데요. 그러면 이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저희가 데이터 라벨러라고 한다. 이렇게 이제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데이터 라벨러는 왜 중요한가? 이것 또한 데이터 라벨링이 왜 중요한가라는 개념으로 또 미루어 볼 수 있겠는데요. 4차 산업시대, 이제 모든 산업마다 인공지능은 필수가 되어가고 있죠.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결국엔 라벨링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하게 됩니다. 데이터가 있어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인공지능이 저희 서비스 개발에 적용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결국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라벨링이 필수적이라는 거, 이것이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. 심지어 이제 인공지능의 성능 자체가 데이터의 품질로 인해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좋은 양질의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이 더 빠르게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라벨링의 과정 그리고 이 과정에 참여하는 데이터 라벨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실제로 이제 장기적으로 데이터 라벨러로 참여하시게 되면 그러한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실생활에 사용되는 수많은 인공지능들이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진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. 그래서 데이터 라벨러도 데이터 라벨링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데이터 라벨러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? 데이터 라벨링이 굉장히 중요한 것과 반대로 데이터 라벨러는 크게 어떠한 높은 기술이나 어떠한 역량을 요구하진 않습니다.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누구나 데이터 라벨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데이터 라벨러의 또 하나의 큰 장점입니다. 그래서 뭐 취준생이라던가 경력 단절자, 은퇴자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으신 분들 혹은 북한 이탈 주민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도 데이터 라벨러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과 같은 대규모 라벨링 사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게 되는데요. 그 안에도 많은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분들이 참여하심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데이터 라벨러로 실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.
데이터 라벨러의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. 데이터 라벨러 자체가 실제로 지금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라는 개념이 있는데, 이것은 이제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국가가 표준화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데이터 라벨러가 이러한 NCS 정의가 되면 실제로 정말 국가가 표준화한 정말 정식 하나의 직무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. 실제 이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데이터 라벨러도 그 역량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제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망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데이터 라벨러는 데이터 라벨링에 관련된 다양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. 라벨러뿐만 아니라 데이터 라벨링한 것을 검수하는 검수자, 그리고 퀄리티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QM, PM까지도 확장되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또 한 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데이터의 라벨러, 이 업무는 어떻게 될까요?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데요. 데이터 라벨러는 인공지능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가진 상태에서 인공지능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 개발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한 상태에서 데이터 라벨링이 가지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 성취감을 느끼며 일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 장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. 네,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요. 이 프로젝트라는 것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 데이터 라벨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프로젝트마다 좀 결정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할 때 필요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프로젝트에는 자율주행의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되고요. 프로젝트 단위로 데이터 라벨링의 종류와 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어떤 인공지능 개발과 연관되는지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데이터 라벨링에 참여하는 것이 또 데이터 라벨러의 한 가지 업무가 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참여자 모두가 동일한 목표 지향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프로젝트의 이해다,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. 라벨링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한 프로젝트마다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.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것은 결국엔 데이터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의 무언가 정보를 부착하고 작업을 해주는 것인데, 이 작업에 대한 매뉴얼이 바로 가이드라인입니다.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는 어떻게 라벨링을 해야 되고 무엇이 중요하고 또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하는지,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라벨링 작업의 퀄리티가 높아지고요, 양질의 데이터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라벨러로서 어떤 업무에 참여하실 때 모든 프로젝트마다 이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데이터 라벨러 분들은 가이드라인을 꼼꼼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라벨링 작업에 오해가 없고 또 불량이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또 한 가지는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저희가 3장에서 좀 자세한 내용들을 다룰 때 보면 프로젝트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의료 분야라던가 혹은 어떤 식물의 질병을 파악해야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, 이 지식 또한 가이드라인에 잘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사실 데이터 라벨링을 잘 해야 되겠죠. 라벨러는 정교한 데이터 라벨링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.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제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, 가이드라인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라벨링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. 이 라벨링 데이터가 인공지능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교한 데이터 라벨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역량은 소통 역량입니다. 데이터 라벨러는 실제로 근무를 하시게 되면 관리자, 퀄리티 매니저와 프로젝트 매니저와 같은 매니저들과 소통을 하시게 되는데,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하고 또 오해가 없도록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한 질문인지,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을 받으셨을 때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원만한 소통 관계가 있어야만 이 프로젝트 자체가 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. 관리자와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최근에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원격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SNS라던가 다른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통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이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1장의 학습을 한번 마지막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장에서는 저희가
데이터 라벨러에 대한 직무 그리고 정의, 전망을 살펴보았는데요. 데이터 정제 및 데이터 라벨링을 수행하는 사람을 데이터 라벨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라벨링 데이터의 품질이 인공지능 성능에 영향을 주는 만큼 라벨링 데이터를 생산하는 데이터 라벨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데이터 라벨러는 인공지능 개발 프로세스와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. 그래서 라벨링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관리자와 소통함으로써 고품질의 데이터를 생산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로써 1장의 강의를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2장부터는 본격적인 데이터 라벨링 그리고 이미지 영상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다루니까요. 1장의 강의를 한번 잘 숙지하신 이후에 2장의 강의도 저와 함께 진행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